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늘은 제72주기 4.3 희생자 추념일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추념식 규모가 대폭 축소돼 봉행됐지만 유족들의 눈물은 70여 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때문에 아버지가 마포 형무소에 없어진 거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몰랐습니다. 유해도 없이 이름만 새겨진 표지석 앞에 70이 넘은 며느리는 울음이 그치질 않습니다. 이념의 광풍 속에 희생된 시아버지의 행방을 긴 세월 입 밖에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신고해서 이렇게 국가에서 해주니까 너무 정말 고맙고 우리도 정말 숨을 쉬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정말 우리는 말을 못하고 그냥 5살 배기였던 동생은 예비검속대 끌려간 17살 터울의 언니를 위해 지난 70여 년을 4월 3일에 맞춰 제를 올렸습니다. 우리 언니가 이거 22살 때 돌아갔어요. 행방불명이. 22살 때 돌아갔으니까 우리는 아예 알지도 못하고 그래도요. 한 번씩요 찾아오는 게 우리 일이에요. 올해 4.3 추념식은 코로나19 사태에 규모가 대폭 축소돼 열렸습니다. 예년에 15,000명가량 참석했지만 올해는 150명으로 참석 인원을 제한했고 참석자들도 2m 간격을 유지해 떨어져 앉도록 했습니다. 특히 감염을 우려해 고령의 생존 희생자 90여 명은 방송과 온라인 추모로 함께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매번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이번에 오지 못하고 아무래도 그 당시대 유족들의 아픔이 더 크지 않습니까?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현장에 그분들이 제외된 상태에서 유족이 진행돼서 저희 손잡벌 우리 유족들이 좀 모셨는데. 코로나19 상황 속에 역대 최소 규모로 치러진 4.3 희생자 추념식. 4.3을 직접 겪은 희생자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참석자들은 세대를 넘어 4.3의 비극과 완전한 해결에 공감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오늘 추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2년 만에 다시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4.3의 해결은 정치와 이념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태도의 문제라며 4.3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4.3 추념식에 두 번째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4.3은 제주의 깊은 슬픔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아픔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주는 분단을 넘어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지만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 4.3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가 그날 그 학살의 현장에서 무엇이 날조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고 또 무엇이 제주를 죽음에 이르겠는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4.3 해결은 아픔과 공감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태도의 문제로 피해자와 유족의 삶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4.3 특별법 개정을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에 머물고 있을 뿐 법에 의한 배보상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딘 발걸음에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제기된 희생자 추가 신고뿐 아니라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4.3 트라우마 센터의 국립센터 승격도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념식 참석 뒤 제주시 학위 영무원을 찾아 4.3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4.3 추념식 참석 규모가 줄면서 추념식장에 가지 못한 유족과 도민들은 오늘 오전 10시 사이렌 소리에 맞춰 일제히 묵념을 하고 4.3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제주도청과 교육청, 경찰청 등 공공기관에서도 조기를 개항했고 관련 조례에 따라 4.3 추념일이 지방 공휴일로 지정돼 오늘 하루 제주도청과 제주시청 등은 민원 관련 부서를 제외하고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민간 기관이나 기업체, 아파트 단지에서는 조기 개양 참여율이 극히 낮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표들도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4.3 특별법 처리를 두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4.3 특별법 개정안 무산에 대해 서로 책임을 밀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오랜 반대와 비협조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4.3 특별법을 다시 개정할 수 있는 이런 소중한 기회가 열리기를 희망합니다. 정부 여당의 좀 더 책임이 크다고 봐야죠. 일단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지금 정부에서 이 부분을 갖고 의지를 가지고 덤벼야 되는데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안 맞고 서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민생당과 정의당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통합당이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사 정리법이라 그래서 3교섭단체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폐기될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교섭단체 두 당이 일정에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라도 이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념식이 끝나자 제주 지역 총선 후보 캠프를 찾아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꿈꿉니다. 제주는 한반도의 끝이 아니라 대양을 향해 뻗어나가는 미래 대한민국의 최일선입니다.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들 실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중앙당에서 최대한 돕는 게 지금 또 중앙당이 할 일이죠.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민생을 위해서 참으로 할 일이 많은데 이런 덩치 큰 정당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자기들의 진영의 이익만 챙기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사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과감하고 신속하게 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4.3 특별법 개정 지연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가운데 제주 지역 총선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핵심 현안들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은 왜 좌초됐을까요? 4.3 기획뉴스 마지막으로 특별법 개정이 실패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조인호 기자가 국회 속기록으로 따져봤습니다. 4.3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은 2018년 9월. 그런데 정부와 야당이 함께 법안에 반대하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보상금이 1조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국가 재정 여건을 감안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송원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건이 일어난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상금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군사재판 무효화도 정부는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반대했고 의원들은 합의가 어렵다며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지난해 4월 두 번째 법안 심사에서도 비슷한 과정이 되풀이됐습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보상금 문제는 재정당국과 합의가 안 됐다면서도 입법부가 정하면 따르겠다며 국회로 공을 넘기자 윤재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애매한 입장만 이야기하고 근본적으로 동의하는 게 없는데 이런 법을 어떻게 처리하냐고 심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의원들은 정부가 조속히 안을 마련하면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4.3 특별법 개정안은 다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와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물리적 충돌이 이어진 데다 정부도 구체적인 보상 계획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대 국회가 5월 말에 끝나면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는 소식에 유족들은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국회에서도 잘 부탁합니다. 빨리 해결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올해도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4.3을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약속들을 남기고 추념식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보여준 무성의한 태도와 극한적인 대립이 되풀이된다면 앞으로도 그 약속들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유권자가 뽑은 현안, 오늘은 제주시 을 선거구 순서입니다. 을 지역구 유권자들은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선택했는데요.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대문이 떨어진 채 바닥에 뒹굴고 건물은 뼈대만 앙상이 남았습니다. 제주시 동지역 내 빈집은 140여 채. 이 가운데 40% 가까이가 건입동과 일도동 등 원도심에 몰렸습니다. 거주 인구가 주는 데다 관광객마저 끊기면서 빈 점포도 우후죽순 눈에 띄는 상황. 예전에 손님이 많았는데 요즘은 손님이 없어요. 여기 살던 사람들도 다 이제 옛날 집은 이제 싫어를 하고 다 신 건물만 이제 좋아하니까 이제 그쪽으로 향해서 다 떠나고 나니까 상권이 다 죽었어요. 제주시 을 지역 도민참여단 30명에게 지역의 최우선 현안을 묻자 원도심 활성화 문제가 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교통과 주차 문제, 주민 갈등 해소가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시 을 지역 도민참여단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꼽았는데요.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근대 건축물 활용을 통한 탐방 관광지 조성과 주차타워 설치로 시장 활성화를 약속했고,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는 개발 가능 지역에 대한 고도 완화와 보존 지역에 대한 강력한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시급한 현안으로 제시된 교통과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오영훈 후보는 제주해양 진입도로 신설과 보행자 교통 안전 시스템 구축을, 부상일 후보는 대중교통체제 강화와 균형 발전을 통해 도심 기능을 분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귀포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와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의 맞대결 구도인데요. 제주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제2공항 입장을 놓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72주년을 맞은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추가 진상조사, 군사재판 무효화 등의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위성곤 후보는 미래통합당에서도 4.3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서로 당대표를 설득해서 남은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통합당 당대표인 황교안 대표를 설득해서 4월에 아니면 5월에 법안을 처리해볼 요량은 안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강경필 후보는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2년 넘게 위 후보가 수수방관하다가 선거를 앞두고 4.3을 득표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년 내내 수수방관하다가 이제 와서 4.3을 본인의 득표, 선거에 이용하는 행태 아닙니까? 공방은 제2공항으로 번졌습니다. 강 후보는 제2공항이 무산될 경우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릴 돌파구가 없어진다며 위 후보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고, 제2공항이 만일에 백지화되거나 무산됐을 경우에는 우리 그 지역의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뿐만이 아니라, 위 후보는 제2공항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갈등 관리가 우선이라고 맞섰습니다. 기본적으로 공항을 찬성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주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영리병원이 무산되고 공사가 중단된 헬스케어타운 사업의 정상화를 놓고도 해법이 달랐습니다.
관련 시설들을 결합해서 제약회사의 연구소를 유치하고 거기에 인력들을 공급할 대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영리병원을 설립한다는 이유로 건물 같은 거를 짓고 그 도시 설계를 했던 지역이라서 아무래도 한다면 의료 휴양단지에 초점을 맞춰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마련하는 제주시울 선거구 토론회는 오늘 밤 8시 40분부터, 제주시 갑 선거구 토론회는 오는 9일 밤 11시 5분부터 제주 MBC를 통해 생방송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내일은 하늘이 점차 맑아진다는 절기청명인데요. 절기답게 맑은 날씨를 보이며 쾌청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여기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겠는데요.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식목일인 모레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은 좋지만 내일부터 찬 공기가 내려와 쌀쌀하겠고요. 모레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는데요. 옷차림 든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맑은 날씨가 예상되면서 바깥 활동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루빨리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남부가 10도, 북부와 서부가 9도, 동부가 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9도, 동부가 18도, 북부가 16도, 서부 15도로 전망됩니다. 내일 낮부터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면서 대부분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에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에서 10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유럽 유학 중 입국해 제주에 온 26살 여성 A씨가 오늘 저녁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아 제주대병원 음압병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제주도는 A씨가 어제 김포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OG8973편으로 오후 7시쯤 제주에 도착한 뒤 공항 워킹스루 진료소에서 검사를 했고 별도 차량으로 자택까지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MBC가 보도한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유착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3 추념식 참석차 제주에 온 추 장관은 제주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제주지검과 제주교도소, 제주출입국 외국인청 등을 차례로 방문한 뒤 돌아갔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서귀포시 표선면 2층짜리 다가구 주택 1층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50살 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44살 김모 씨가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불로 주택 60여 제곱미터와 가재 도구 등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4,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택 거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최성문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6살 박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연승어선 선장인 박 씨는 2018년 12월 제주시 우도 남동쪽 해상에서 안전조치 없이 무리한 조업을 하다 선원이 바다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7번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 9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